만약 공연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공연이 있지? 그 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공연은 언제 있지? 공연장에는 어떻게 가지? 주말 공연 배우는 누구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바로 컴퓨터로 정보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컴퓨터를 배워 가계부를 쓴다는 분입니다. 일일이 가계부를 쓰려니 귀찮고 시간도 1시간 걸렸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30분 만에 뚝딱 했어요. 그놈 신기반기하대요. 다음은 외국에 있는 손주의 블로그에 들어가 본다는 분입니다. 손주가 외국에 있어서 늘 보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로 손주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얼굴도 볼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다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즘 인기 있는 맛집을 검색하니 신기하게도 메뉴판부터 가격이며 주차시설, 위치까지 다 검색이 되니 진짜 편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검색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대인의 삶에서 컴퓨터는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기능과 그 활용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에 컴퓨터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진정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컴퓨터의 기능과 인터넷의 정보 검색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기본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기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은 모두 하드웨어이고 이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자나 소리, 기호 등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에 넣어주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와 인간의 뇌와 같은 기능으로 모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처리를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기억하는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와 CD, 램과 같은 주기억 장치가 있죠. 이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보여주는 모니터 등의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구성되는 컴퓨터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도대체 얼마나 똑똑할까요? 미국 IBM사의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왓슨의 대활약을 함께 보시죠. 지난해 2월 미국의 한 유명 TV 퀴즈쇼에 전 세계 수많은 이목이 집중됩니다. Thank you, Johnny Gilbert.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the deciding game in the IBM Challenge here on Jeopardy. 이 흥미로운 게임에 응한 사람들은 최고의 퀴즈 달인들. 퀴즈쇼에서 무려 325만 달러를 챙긴 최고 상금왕과 퀴즈쇼 역사상 74연승을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의 보유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상대할 도전자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왓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도전장을 낸 컴퓨터. 왓슨은 IBM사가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일종의 비밀병기였죠. 그야말로 세계의 이벤트였습니다. 컴퓨터가 퀴즈쇼에 나와 문제를 풀다니요. 세상에 무모한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The European Union for 200.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과연 부저나 제대로 누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Watson, What is Istanbul? you're right. 800 same category. Watson, What is Parliament? What is Las Vegas? Correct. South Dakota. Watson again. What is Mark Jacobs? Yes. What is clock? Clock is correct. And with that, you move up to 23,440. 18,000. And here is the clue. 왓슨의 상식은 인간을 능가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거기에 알아서 돈까지 걸어야 했죠. Who is Bram Stoker? You 정답이 are- 공개되고, Who is Stoker? 자,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We're looking for Bram Stoker, and we find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역사의 길이 남을 인간과 컴퓨터의 퀴즈 대결은 왓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녀석의 능력은 실로 엄청난데요. 최신 컴퓨터가 2시간에 걸려 푸는 문제를 2, 3초 안에 해결하고 200만 페이지를 3초면 검색해낸다고 하니 이 정도면 컴퓨터 중에도 최고가 아닐까요? 잘 보셨는지요? 이처럼 컴퓨터는 때때로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이러한 우수함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컴퓨터 본체 쪽을 살펴볼까요? 컴퓨터 본체의 정면을 보면 전원 버튼 및 전원 표시 등이 있고 그 옆에 하드디스크 표시 등, 디스크 드라이브, 또 헤드셋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등이 있죠. 자, 먼저 컴퓨터를 켜볼까요?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켜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확인해 볼까요? 자,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이미지를 아이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속성을 클릭하거나 또는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제어판을 선택합니다. 제어판이란 컴퓨터의 설정을 변경하고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시스템을 클릭하여 자신의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가 나타나며 내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인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는 윈도우 버전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이름, 또 작업 그룹, 또 컴퓨터 설명 등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인 프로세서와 설치되어져 있는 메모리인 램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을 말합니다.
언제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유선랜을 사용하여 선으로 연결한 반면에 요즘은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 무선랜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어 훨씬 더 편리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웹브라우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웹브라우저란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를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파벳 E 모양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대표적인 웹브라우저 중 하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바탕화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밑에 작업 표시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시작 버튼에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는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첫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를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자, 주소 표시줄이 있는데요. 주소 표시줄은 우리가 접속하려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곳입니다. 웹페이지의 주소를 다른 말로 URL이라고 부르는데요. URL이란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웹에서 사용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탭입니다. 탭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화면창이 열리면 여러 그 웹페이지를 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새 탭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화면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의 부분을 닫기를 원하시면 오른쪽 부분에 탭 닫기를 클릭해서 화면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우저 컨트롤인데요. 자, 브라우저 컨트롤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세 가지 집 모양이 있고요. 자, 이것을 홈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즐겨찾기 그리고 도구 단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홈 단추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보여줄 때,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도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음은 화면에 있는 윗 화면을 자,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도구 모음 안에는 자, 메뉴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모음, 그리고 명령 도구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웹 화면, 전체적인 웹 문서 창의 화면에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상태 표시줄로 현재 열려있는 사이트의 연결 상태나 오류, 또 인터넷 보안 상태를 나타내주는 화면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화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는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도 여러분 버전이 있는데요. 자, 도구 단추를 클릭하고 거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를 클릭하시면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소 표시줄에 넣는 인터넷 주소는 특이하게 생겼죠. 인터넷 주소는 원래 192.215.54.29처럼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입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4번 사용하는데 0.0.0.0부터 255.255.255.255.255까지 사이에 있는 주소랍니다. 숫자만 써 있는 것을 일일이 외우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자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 방식이 있는데요. 이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호스트 이름, 기관 이름, 기관 종류, 국가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www.cyber.mskr을 예를 들면 www는 호스트 이름, 사이버는 기관 이름, MS는 미들스쿨, 즉 중학교로 기관의 종류, KR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중학교인 사이버라는 기관, 즉 방송통신중학교 사이트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주 쓰이는 홈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의 메뉴에서 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구의 인터넷 옵션을 클릭한 후에 자,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주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주소를 자, 입력하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적용 버튼과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된 것을 자, 화면을 닫고 자, 이렇게 네이버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자주 가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다시 방문할 때마다 주소를 입력하면 번거롭겠죠. 자, 웹사이트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고 쓰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자, 사이버 자, MSKR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컨트롤에 자, 즐겨찾기를 클릭하고 즐겨찾기에 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름에 방송통신중학교라고 입력하고 자,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즐겨찾기에 자, 방송통신중학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자, 방송통신중학교를 눌러서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때에는 자, 즐겨찾기 추가를 눌러서 자, 즐겨찾기 관리로 갑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관련된 자, 사이트들을 자,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즐겨찾기 관리에다가 자, 방송통신중학교를 넣으면 자, 학습에 보면 이제 방송통신중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리하게 여러분께서 사이트를 쓰실 때 자, 방송통신중학교에 있는 사이트를 열고자 할 때는 자, 즐겨찾기에
눌러서 자, 학습 폴더 안에 들어있는 방송통신중학교로 클릭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자, 이렇게 즐겨찾기에 대한 바로 가기를 모음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클릭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직접 입력되어서 오히려 즐겨찾기를 눌러서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면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힐링 여행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차표를 예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가지 않고 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기차표 예매를 해볼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코레일을 검색하고 코레일 사이트로 접속한 후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 폴더 단추를 클릭하여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완료. 자, 이제 승차권을 예매해야겠다. 승차권 예매 바로 가기 배너를 클릭하고 승차권 간편 예매하기에서 출발역과 도착역과 하단의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고 기차표 예매 완료. 드디어 출발! 요즘 우리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고 영단어를 모를 때도 예전에는 사전에서 찾았지만 이젠 쉽게 인터넷으로 단어와 발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빠른 시간에 찾기 위해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검색 엔진은 수많은 정보를 분류,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보 검색은 특정 주제별로 각 페이지를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주제별 검색 방법과 간단히 키워드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검색 방식이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방법은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같은 식으로 분류해 놓듯이 웹의 정보를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정보를 검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에서 축구, 그리고 그 축구 내용 중에서 기록과 순위 순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것의 대분류 정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정보만 찾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은 간단한 키워드, 검색어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색인이 정확하지 않은 검색 엔진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해당 검색 엔진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검색 결과의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가 중요한데, 가중치란 해당 검색 결과의 컴퓨터가 주는 신뢰 점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검색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키워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키워드를 선택하고 여러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길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 근처에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광화문 맛집 또는 혹은 광화문 한정식, 광화문 일식집, 광화문 맛집 저렴 등과 같이 여러 키워드를 나열하여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별 검색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나 주제에 맞는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을 검색한다면 인물 기록, 역사적 기록, 또 책, 공연 등의 검색이 됩니다. 이 경우 책 혹은 공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안중근을 검색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첫째 좋은 키워드를 선택하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나열하여 안중근 뮤지컬, 또 책 안중근과 같이 검색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되 너무 가중치가 높은 것은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는 사이트나 블로그, 지식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알맞은 자료를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도 볼 수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후기를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물건, 식당, 영화, 책, 공연, 여행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블로그에서 꼭 활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올려놓은 글이나 후원을 받고 올린 글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사고자 하는 해당 가습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읽어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열식과 초음파식 중에서 선택하기에 앞서 장단점을 지식인 검색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인 검색에 전문가들이 답을 해주는 분야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 검색으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를 열어놓고 자, 여기에 컴퓨터라고 검색창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한 후에 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자, 컴퓨터에 대한 관련된 모든 정보가 화면에 뜨게 되겠죠. 파워 링크된 컴퓨터라고 링크에 걸려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즈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쇼핑, 그리고 지도, 그리고 지식인 정보들, 지식백과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너무 자료가 방대하게 많죠. 자, 이럴 때에는 컴퓨터와 같이 쓸 다른 키워드를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게 될 경우에는 자, 그 옆에 키워드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컴퓨터 책상을 사고 싶다.
자, 그럴 경우는 책상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컴퓨터 색상에 관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자, 검색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그 검색어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주제별 검색으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화면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 가지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책을 선택하고 건강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건강에는 건강정보 에세이, 다이어트 미용, 요가 헬스, 그다음 질병치료 예방, 건강운동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신간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추천 도서, 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상단의 카테고리 중에서 지도를 누르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카테고리 중에서 자, 지도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카테고리에서 지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키워드로 입력하실 경우에는 자, 네이버 오른쪽 검색창에 길찾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자, 네이버 지도에 빠른 길 찾기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왼쪽에 길찾기부터 버스, 지하철, 즐겨찾기, 테마지도 내용이 나오고요. 그 길찾기를 누르면 이동수단인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누르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출발지를 양재역 신분당선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분당선을 클릭하고 자, 도착지는 자, 세종문화회관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출발지가 양재역으로 그 다음에 도착지는 세종문화회관으로 검색하고 나서 길찾기를 누르게 되면 자, 요청하신 도착지와 출발지가 나타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경로는 여러 가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또 전체적인 키로수 그리고 요금 또 다양한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서 자, 화면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이용하셨을 경우고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 몇 분 걸리는지 그리고 전체 금액까지 나타나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한 결과를 자, 인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교통 상황, 그리고 CCTV 위치들, 그리고 자전거 경로들, 그리고 날씨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지적 편집도 등이 있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클릭하여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요일에 친척 돌잔치를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광화문 진진바라입니다. 자, 출발지를 여러분의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착지는 광화문 진진바라입니다. 자, 그래서 진진바라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지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소요되는 시간과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럴 경우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가장 적게 드는 소요되는 시간과 그리고 요금을 이렇게 챙겨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대로만 하면 무사히 친척 돌잔치에 가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종로로 책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교보문고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중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이버 상단의 지도를 클릭하고 기찻길에서 대중교통을 클릭해 볼까? 기왕이면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출발지에 우리 집 주소를 넣고 도착지에 교보문고를 선택한 후 기찻길 버튼을 클릭하면 찾았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찾아가야지. 자,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에는 중앙처리, 또 입력장치, 주기억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로 구성된 걸 확인해 보셨죠? 인터넷은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으로 배우셨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를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 방식을 도메인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되셨죠. 자, 정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셨었는데요. 수많은 정보를 분류,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셨습니다. 자, 정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제별과 키워드 방식이 있었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 속에서 알맞은 정보를 찾아서 활용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과 즐겨찾기 등을 활용하면 마트 장보기나 예금이나 이체 등 많은 일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인터넷 활용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중간에 우리 며느리와 손녀의 생일이었어요. 평소에 참 잘하는 며느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여서 생일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같이 간 가이드 선생님이 제가 안타까웠는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서 배송까지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가이드분과 함께 차근히 인터넷 검색을 하고 대형마트 사이트에 접속을 했죠. 그리고 구매할 물건의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에 물건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해보니 참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와 손녀가 엄청 좋아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만족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시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셨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무엇이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